안녕하세요. 임성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용기를 갖는 것이다. 살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바로 용기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나오실 세 분도 바로 그 용기라는 방법으로 인생의 중요한 문턱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대 크시죠? 네. 좋습니다. 자, 강연 100도시 시작하겠습니다. 고층 건물 외벽 청소 전문가 김영미. 결혼 후 아이 셋을 낳고 키우던 그녀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밀가루 사다 수제비만 끓여서 하루 종일 먹기도 했었고요. 비록 내가 잘 먹이지는 못하더라도 배는 굶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혼 후 아이 셋을 홀로 키우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그녀. 그때 알게 된 것이 고층 건물 외벽 청소였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내려오는 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무서워 죽겠는데 그 무서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게 눈앞에 보이는 애들이에요. 돈도 벌고 저희 애들하고 시간도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층 건물 외벽 청소에 도전한 그녀. 엄마라는 이름으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몸집도 작고 그리고 나이도 있고 여자라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나는 해야 돼요. 애들 엄마니까. 제 애들이 너무 잘 자라줘서 그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밧줄에 희망을 걸다 강한 엄마 김영미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영미 씨는 멀리서 오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고층 건물 외벽 청소 전문가로서는 제주도에서 여성으로서 유일한 분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에서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성. 제가 알기로는 한 2분 정도 계셨는데 네. 이제는 나이도 들고 해서 네. 작업은 안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유일하게 남으셨네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네. 저는 조금만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다, 저뿐만이 아니라 고소공포증들이 참 많이들 계신데 네. 안 무서우세요? 내려다 보면? 왜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거 어떻게 해, 그런데 근데 네. 저는 꼭 밧줄을 타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요. 예. 해야만 했었어요. 이유가 있었다. 네. 오늘 그래서 그 강연 주제가 희망의 밧줄인데 바로 무슨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밧줄 타는 아줌마 김영미입니다. 저는 고층 건물 청소 전문가입니다. 아마 지나다니시면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건물 외벽에서 밧줄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청소하는 모습을요. 보면 마냥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마냥 신기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 일을 이렇게 정말 키도 작고 체구도 작은 여자인 제가 왜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밧줄 한 줄에 매달려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결혼을 빨리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 남자를 만나서 서둘러 도망치듯 결혼을 했어요. 보수적이고 엄하던 아버지와는 달리 굉장히 잘 대해주던 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행복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했는데 임신 초기부터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갓난아기 우유값이 없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도박에, 외도에, 폭력까지. 그때까지는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이라 친정 볼랏도 없었고 의지할 것도 없어서 그저 참으면서 지냈는데
119 구급차에 실려갈 정도의 남편의 폭력이 심해지면서 정말 살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어요. 당시 첫애와 둘째는 중학생이었고 막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애들을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일단은 아이들을 놔두고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는 언니 집에서 신세를 지며 일자리를 구하고 단칸방도 얻었어요. 낮에는 갓난아기 돌보는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 우연히 큰애를 만났어요. 엄마에 대한 원망 때문인지 아들은 웃지도 않고 멀뚱히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요즘도 아빠가 때리니 불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하는 아들을 보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엄마는 어디 사냐고 묻길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 큰애가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날도 아빠한테 맞은 거였어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와 막내도 제가 상하는 단칸방으로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모여 사니 정말 좋았지만 이번엔 먹고 사는 걱정이 시작됐어요. 학비며 생활비며 집세며. 그래서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렸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밤 8시까지 갓난아기와 노모 돌보는 일을 하고 30분 잠깐 쉬고 8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2-3시간 자고 다시 나가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어요. 당연히 집안도 돌보지 못했죠. 애들 밥을 챙기기는커녕 얼굴도 제대로 보기 힘들었어요. 대신 집에 간식거리, 빵, 우유 그런 것들은 잔뜩 쟁여뒀었어요. 배가 고프면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살던 어느 날 제가 둘째 아들의 머리를 감기려고 보니 머리가 터져 피가 나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 물었더니 형이 그랬대요. 막내도 살펴보니 팔에 멍이 들어있고요. 그것도 큰형이 그랬대요. 큰애를 불러 혼을 냈어요. 어떻게 동생한테 동생을 그렇게 때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들의 입에서 내가 배운 게 뭐 있어? 집에서 매일 그런 것만 봤는데 그래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건데. 그때 제 심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제 마음 이해 못하실 거예요. 부모한테 배운 게 그것밖에 없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한참 자랄 때 그런 것만 보여주고 그런 기억만 남겨준 것이 정말 미안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옆에서 엄마가 따스하게 돌봐주길 바란 거죠. 그래서 당장 갓난아기 돌보는 일과 대리운전을 그만뒀어요. 일자리를 찾아 주민센터에 찾아갔고 기초수급자 신청도 하여서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전보다 월급은 무지 작았어요. 그렇지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저희 애들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갑작스럽게 저희 아들이 변한 건 아니지만 큰애도 동생들 대하는 게 부드러워지고 둘째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친구들 간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조금씩 달라지면서 서로를 껴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년 뒤인 2008년 청소 전문 자활기업으로 일자를 옮겼어요. 주로 건물 청소를 하는데 내부 청소만 하는 거예요. 외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 보니 외부는 전문가가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료한테 일당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밧줄 한 번 타는데 위험수당이 있어서 정확히는 몰라도 한 15만 원 정도 받을 거래요. 전 33,000원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밧줄 작업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밧줄 전문가가 절 보더니 안 된대요. 줄을 타는 데는 팔림, 담력,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남자도 체격이 작으면 줄을 탈 수 없다면서 여자가 줄을 타는 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계속 졸라서 밧줄을 한번 타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제가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 선생님이 그걸 보시더니 본격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고요. 처음엔 3층 높이에서 시작해서 차차 고층으로 올라가 13층 외벽 청소 작업까지 했어요. 막상 일을 시작하니 사람들이 말려온 것처럼 굉장히 위험했어요. 저라고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밧줄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밧줄을 옥상 난간에 1차로 묶고 2차로 기둥에 묶고 작업을 하려고 내려가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밧줄이 주르륵 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다 멈췄는데 2차로 밧줄을 묶지 않았다면 그대로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너무 놀라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살자고 하는 건데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다, 안 하겠다 결심하고 떨리는 가슴을 안고 겨우 내려왔어요. 근데 그날 애들과 저녁밥을 먹는데 큰애 대학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대학을 가려면 어떡하겠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뒤로 감추고 다시 밧줄을 탈 수밖에 없었어요. 타야만 했었어요. 그렇게 밧줄 작업을 시작한 지가 5년째가 돼갑니다. 이제는 당당한 청소 전문가로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저 자신한테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런 저에게 13년도에 자활 명장이라는 꼭 인정을 해주셨고 우리 애들이 무지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계속 밧줄을 타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해보진 않았어요. 창피한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저희 세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제가 밧줄 타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애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해요. 하지만 그 밧줄 하나가 우리 네 식구를 함께 살 수 있게 하였고, 이제는 당당한 청소 전문가가 되어 있는 제 자신에게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입니다. 엄마는 이 밧줄이 전래 동화에 나오는 동화줄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희망의 밧줄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즐겁게 행복하게 밧줄을 타면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중간에 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좀 가볍고 그러면 오히려 줄 타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닌 모양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줄이라는 게 굉장히 네. 가벼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벼운 사람이 올라가면 줄이 네. 더 많이 심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아. 사람과 같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더 움직이기 위험하겠네요.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없는 거죠. 밑에는 내려다보면 안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겁이 나죠. 밑에 내려다 보면요. 네. 내려가기 싫어요.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시선은 앞쪽을 그러면 보셔야 그렇죠. 되겠네요. 아유, 참 어려운 일 하세요. 아드님이 어떻게 응원하세요? 그 세 아드님이 참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텐데. 네. 네. 이제는 애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한테 우리 엄마, 우리들 때문에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고. 아, 그럼요. 처음엔 엄마가 청소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자랑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창피했었죠.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자신처럼.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 여성 1인자잖아요. 아무도 쫓아 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이렇게 독보적으로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저희 애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그렇죠.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밧줄을 타실 건가요? 더 나이가 들어서 제가 정말 못 움직일 때까지 하고 싶어요. 아유, 건강하세요. 그리고요. 네, 위험하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도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희망의 밧줄이라는 얘기로 강연을 해주셨던 김영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